아들이 부모님의 통장과 도장을 훔쳤을 때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 니네끼리 해결하라. 삑사리가 나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전문 변호사들 쓰는 겁니다. 큰아들이 착 들어와서 갑자기 효도를 해. 둘째는 원래 정말 나쁜 놈이었어. 이건 누가 봐도 페루나야. 내 부인인데, 내 남편인데 지금은 훔치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이 소풍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 속에서 아들이 부모님의 통장과 도장을 훔쳤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어머님이 나문희 씨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그러니까 오냐오냐 했나 봐. 어머님이 재산이 계속 있어. 항상 다 줬어. 마지막 남은 집이 있는데 이거는 엄마가 이제 안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몰래 들어와서 통장 도장을 훔치다가 들킨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그 본인이 직접 있어야 되지 그 인감 도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나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요. 사실 여기 이제 드라마인데 그 경우에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떼는 것도 어렵고 혹시 떼놓은 게 있다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엄마가 이제 무권 대리라 해서 소송을 걸면 엄마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문제점.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 더 나가면 훔친 것만 갖고 죄가 안 될 수 있고 훔친 거 도장을 막 찍었잖아요. 사문서 위조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유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만 이게 이제 나중에 무효가 되는 건데 우리 법은 친족 상도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쌍팔년도 생각인데요. 가족끼리는 절도나 그 재산 범죄를 범해도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워낙 가족 중심이니까 가족끼리 일어난 거는 니네끼리 해결하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일종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법을 통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훔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괘씸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상속을 막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결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속은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언으로 한 증여.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은 우리 큰애한테 다 주겠다 이런 게 유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상속 결격은 따로 우리 법의 조문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죽였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상해, 그러니까 강력한 폭행을 행사했고 죽일 생각은 없었어. 상해 행위를 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 결격이 돼요. 근데 보면 여기서도 그게 있어요. 그 아들내미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엄마인 나문희 씨하고 엄마 친구 박근영 씨 있잖아. 밀쳐가지고 이렇게 다치게 해요. 근데 다쳤잖아. 그러니까 밀쳐서 만약 돌아가셨다면 상속 결격이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괘씸하고 아들이라도 용서가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냥 미리 써놓으셔야 되겠네요. 미리 써놓는 거 중요해요. 근데 미리 써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법은 엄격한 유언의 요건이 있어요. 자록, 공비국,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표현도 좀 어렵죠. 그 5가지 엄격한 요건. 그러니까 거기 공중사무실 가셔야 됩니다. 일반인이 하면 안 돼요. 그 정확한 요건 하나라도 삑사리가 나면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문 전문 변호사들 쓰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그걸 갖춰 놓으면 유증이라 그래서 효과는 지금 써도 내가 죽었을 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좀 유류분의 이슈가 있는데 상속법이 제일 중요한 유유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저희 좀 와이프와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재산이 제가 막 70억이 있어. 상속 비율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상속되면 20억, 20억, 30억 가야 되는데 네. 와이프가 0.5배 더 1.5니까 70억이 있는데 전부 제가 사회에 기부해요.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0억을 그대로 이렇게 그것도 아까 말한 자록, 공비구 정확히 갖춰져 하나라도 삑사리 나면 그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증을 어디 재단에 했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 그 재산을 이쪽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그 유언증서가 적법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재산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유증을 안 했으면 이 재산을 갖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70억을 갖다가 와이프는 30억, 우리 아들, 우리 이쁜 아들들은 20억씩 그러니까 가져가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속권자의 기대권이 좀 상실되는 빵원이 되고 30억도 못 받고 아무도 못 받잖아요. 만약에 유증이 없었으면 받을 정상적인 상속분의 50%. 그러니까 와이프는 15억, 애들은 10억, 10억씩 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사실은 이제 100살, 120살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그만큼
마지막에 정신적으로 혼미해진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도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칫 큰아들이 원래는 불효했던 애야. 근데 아버님을 이용해서 큰아들이 착 들어와서 갑자기 효도를 해. 공중인이 웬만큼 커버는 해주겠지만 공중인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중 요건을 갖춰서 다 큰아들 줘버릴 수 있잖아요. 둘째는 유럽을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둘째는 원래 정말 나쁜 놈이었어. 이건 누가 봐도 페루나야. 그런 놈이 유류분을 청구한다 해도 상속받을 거에 반을 준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 제도에도 손볼 게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유류분도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그 안을 판사님이 꼼꼼히 들어봐서 무조건 50%가 아니라 판단해 보는 거야. 판단해 보고 이 녀석은 빵이 맞다. 이 녀석은 백이 맞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여도나 뭐 이런 어떤 그 유연성이 좀 있어야 돼요. 기여도가 기여분이야.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 건데 기여분 제도가 있어요. 제 마지막 수발을 정말 고맙게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줬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그렇게 봉양했다는 것말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수 의견은 그 정도의 봉양 자체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면 아직 소수 의견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해 주더라도 그거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재산을 제가 70억을 갖고 있는데 제가 죽으면 30억을 받는데 그 이혼을 하면 35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을 때 더 받는데 죽었다 해서 그 상속분이 줄어들잖아요. 특히 유증이 있는 건 더 줄어들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등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이제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늙게 된 자기 배우자를 끝까지 모신 사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여분은 대법원 소수 의견에 따라서 과감하게 인정해주고 기여율도 높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부부간에 그게 참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게 언급되면 현실이 조금 착잡하긴 합니다. 현실이 착착하니까 이런 법도 그게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게 된다면 내 부인인데 내 남편인데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수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